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선거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 표심이 LAC 선거를 움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 가운데 등록 유권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해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통한 정치력 신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LAC의 아시아 태평양계 표시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LAC 아시안 아메리칸, 라티노, 흑인, 백인 유권자 투표 성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나탈리 마스오카 UCLA 정치학과 교수와 이 로열라 마운틴대 정치학과 네이선 첸 교수의 공동 연구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LAC의원 이 선거 구획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LAC 정부에서 얼마나 과소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이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벽에 직면하였는지 조사하는 건데요. 이 보고서는 인종과 민족이 LA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을 선출하는데 이 상당한 장벽에 직면을 해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연방 센서스국의 2020년 인구 조사를 인용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LAC의 인구를 인종별로 분류를 했을 때 라티노가 47%로 가장 많습니다. 네. 이 백인이 29%로 두 번째고요. 이 아시안이 12%로 세 번째입니다. 이 흑인이 8%인데 흑인 인구보다 4%가 더 많은 것이죠. 이 인구 대비 시의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현재 LA 시의회 내 아시안 시의원은 잔리 LA 12지구 시의원과 이 리띠아라만 4지구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명밖에 없는데요. 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데 시의원은 두 명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인구가 아시안보다 4%가 적은 흑인 시의원이 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수 대비 아시안 시의원 수가 적은 것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시안계 시의원의 수가 2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 2011년과 2013년까지 아시안 시의원은 없었고요. 2015년 한인 사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자칭 아웃사이더라며 돌풍을 몰고 왔었던 데이빌 류 전 LA 시의원이 이 캐롤린 램지 후보를 꺾고 한인 최초로 LA 시의회에 입성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2015년 시의원 인종별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이 백인이 5명, 라티노가 4명, 아시안이 1명, 그리고 흑인 3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 현재 한인 유일 시의원인 이 잔리 LA 12지구 시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2명으로 늘었고요. 그래도 이 2020년 시의원 비율이 백인과 라티노 각각 4명, 흑인이 3명, 아시안이 2명이었습니다. 이 현재는 잔리와 리띠아라만 시의원 등 2명만이 아시안 시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의원으로 나서는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뽑히는 사람 말고 네.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후보자 수는 아시아는 적나요, 많나요? 굉장히 적은데요. 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193명이었습니다. 예. 이 인종별로 보면 가장 출마를 많이 했던 인종이 백인으로 이 77명이 출마해서 전체 40%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이 62명, 32%를 기록한 라티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14%를 보인 흑인으로 27명이 출마를 했었고 이 네 번째가 아시안이었습니다. 전체 가운데 7%,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현재 LAC 흑인 인구가 아시안 인구보다 4% 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LAC 의회에 출마했던 후보 수만 놓고 보면 이 아시안 후보 수는 흑인 후보 수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LAC에서요. 아시안 표심은
절대 약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또 있어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약하다고 표현하기보다 예.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표심을 얻은 시의원들이 줄줄이 당선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약한 네. 것이 아니라 이 표심이 결집이 되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이 앞선 보고서를 토대로 이 일지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선거 일지구에서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현 시의원이 당시 현역이었던 길세디오 시의원을 이 예비 선거에서 과반으로 누르고 일찌감치 승리를 했었는데요. 예. 이 인종별로 놓고 보면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이 라티노와 흑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길세디오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대결에서 이 라티노 유권자 60%, 흑인 67%가 길세디오 전 시의원을 선택하면서 이 승리의 무게의 추가 기우는가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백인 유권자 98%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후보를 찍었었고요.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아시안 표심입니다. 이 한 표를 행사한 아시안 유권자 57%, 이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후보를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 이는 아시안 유권자가 유니세스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유권자 98%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후보를 찍었다 하더라도 네. 아시안 유권자가 57%가 아닌 20%나 왜냐하면 10%면은 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길세디오를 인종별로 봤을 때 길세디오를 찍었던 라티노 유권자가 60%였고요. 그리고 흑인이 67%였으니까 과반 이상을 찍었는데 백인이 100%를 찍는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안 표심이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쪽으로 몰리다 보니 그 시의원이 당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일지구가 지금 LA시에서 아시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구라면서요. 사실 저도 통계자를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저는 이 10지구가 좀 아시안 인구가 많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1지구였습니다. 이 선거구 재조정 전에 이 LA 한인타운 일부를 또 포함하고 있었고 이 차이나타운 그리고 피코 유니언 등을 포함하는 지역구죠. 이 라티노 유권자가 75%지만 이 아시안 유권자도 전체 20%에 달합니다. 일지구가. 네, 맞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앞선 결과를 놓고 보면 라티노 유권자 가운데 60%가 이 길세디오 전 시의원을 지지했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현 시의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자, 시장 선거에서도 아시안 득표율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아시안 유권자들은 좀 그 당시 리카르소 후보를 많이 찍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지난해 LA 시장 선거 결선에서 이 캐런 베스 LA 시장과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르소가 맞붙지 않았습니까? 이때 캐런 베스 시장이 55%대 45% 불과 10%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흑인에서 89% 득표를 하셨고요. 자명한 일이었죠. 네. 그리고 라티노가 51%로 앞섰습니다. 사실 비등비등했다고 봐야 되는 예. 것이죠. 하지만 백인 득표율이 45%로 이 52%를 얻은 리카루소 후보에게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시안에서 사실 이 리카루소 후보를 밀어줬다면 리카루소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싶은 대목이 아시안에서 53%가 이 캐런 베스 LA 시장을 찍었는데 아하. 43%가 리카루소 후보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럼 네. 10% 차이 이상이 이 캐런 베스 시장을 더 찍은 것이죠. 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박빙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아시안 표심이 얼마나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하는가, 즉 승리도 승리지만 이 무게추를 기울게 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인들은 사실 지난 LA 시장 선거에서 캐러베스 후보보다는 리카르소 후보를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예, 한인들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한 게 며칠 전에 이 박종찬 기자의 보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인 투표자들은 당선이 돼야 할 사람들을 적극 밀어줘 가지고 어떤 이 표심을 좀 확보하면서 뭔가 파워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지적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분석한 결과랑 이제 박종찬 기자가 이 분석했던 결과를 좀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이 사실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아시안 표심을 결집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저희 한인 표심만 결집할 때가 아니라 맞아요. 네, 맞아요. 한인과 필리피노
미얀마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방글라데시라든 이런 그 좀 소수계들을 연합을 해서 아시안 좀 콜리션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 네. 한국 사람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물론 뭐 찍긴 찍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2020년 센서스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이 되기 전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한인 후보들의 당선과 재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잔리 LA 12지구 시의원이 당선될 때를 좀 보면 되겠는데요. 이 12지구 놓고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시의원 선거 당시에 잔리 시의원은 로레인 랜드퀴스트 후보와 맞붙었었는데요. 이 아시안 표심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12지구에서 드러납니다. 이 예비 선거 전체 득표율을 보면 잔리 시의원이 51%, 그 로레인 랜드퀴스트 후보가 49%, 불과 2%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때 로레인 랜드퀴스트 후보의 라티노 유권자 득표율이 63%였고요. 이 흑인 득표율은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실 백인 득표율에서는 잔리 12지구 시의원이 58%로 이 33%인 득표율을 보인 로레인 랜드퀴스트 후보의 25%포인트 앞서기는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종의 득표율을 모두 몰표로 받는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안 표심에서 거의 몰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잔리 시의원이 94%, 로랜드 랜드퀴스트 후보가 2%, 이 앞서서 랜드퀴스트 후보가 흑인 득표율에서 거의 100%를 보였다고 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 잔리 12지구 시의원이 아시안 표심과 백인 표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포터렌치와 노스리지, 이 그라나다 힐스 등에 거주하는 아시안 유권자 수가 흑인 유권자 수를 압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앞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 득표율이 불과 2%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자, 이제 10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지구를 보면은 아시안 인구 밀집도가 10지구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안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인가요? 뭐 사실 그게 득표율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득표율과 유권자 수 차이인 거거든요. 예. 이 아시안 유권자가 뭉쳐서 한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네. 전체 아시안 유권자 수가 흑인과 라티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내 전체 아시안 유권자 수는 18,530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아시안 유권자 수가 1,348명이고요. 이 반면에 흑인 유권자 수는 40,511명, 라티노 유권자 수는 42,343명입니다. 뭐 거의 2.5배 차이죠. 네. 이 유권자 수만 놓고는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선 분석도 이러한 분석 때문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는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된 이 선거구 재조정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비록 표수는 적을지 몰라도 사실 저희 한인 투표율이 굉장히 흑인보다 높다고 나오거든요. 예. 이 높은 투표율로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이 선거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표심만으로는 승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죠. 하지만 10지구에서도 충분히 아시안 시의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겁니다. 지난 2020년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네. 아시안 표심에 대해서 라티노 표심만 얻어도 이 10지구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수치로 나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일단 지난 2020년 10지구 시의원 선거를 앞선 보고서를 인용해서 살펴보면 당시 결선에 이 지금은 이제 좀 그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뭐 그 부패 혐의로 지금 들어가 계시죠.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과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맞붙었는데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은 흑인 표심 거의 몰표 받았습니다. 이 98%였는데요. 그런데 아시안 표심 7%에 불과했고요. 이 백인 표심도 32%로 49%를 받은 그레이스 유 변호사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라티노 표심에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이 77%로 이 그레이스 유 변호사를 압도를 했는데요.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아시안 표심 80%로 압도를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인 표심도 49%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 흑인 투표율은 아시안 투표율보다 낮다는 말씀 앞서서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라티노 표심이겠죠. 네. 예,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라티노 표심을 등에 업는다면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데 이 시나리오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표심이 결집한다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10지구에서의 아시안 표심 결집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선거 캠페인을 저번에 해야 만났는데 되겠네요. 이미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그래요? 백인과 아시안 표심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아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안 표심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네. 아시안 표심 부각은 지난 2021년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전후와 전후로 나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당시에 유권자 수는 백인, 라티노, 흑인에는 못 미치지만 이 투표율 자체가 백인에 이어서 흑인과 동일하거나 이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 암묵적으로는 주류 정계 내에서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타인종에 비해서 비교적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었죠. 네. 하지만 이 리콜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줌에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만큼은 자시하면 안 되는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뭐 지난 선거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캐런 베스 시장 그리고 리카루소 후보 등 이제 시장 후보들이 LA 한인타운을 얼마나 많이 방문했나를 보시면 아시는 부분이고요. 이는 주류 정계 내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한 이 모멘텀을 이어가고 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정치인들의 정계 입성을 위해서는 과제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네, 뭐 이 선거철만 되면은 나오는 얘기죠. 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신장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 그리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등입니다. 이 한인이니까. 아시안이니까 무조건 뽑아주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다만 한인 그리고 아시안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그만큼 아시안 정치력은 신장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입법 체계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정치인은 아시안밖에 없겠죠. 분명 친아시안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 아시안 정치인들보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는 분명 투표율로 최근까지 더 이상 소수계 커뮤니티가 아니라 표심으로 선거 단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유권자 등록과 한 표 행사를 통해서 한인을 넘어서 아시안 정치력 신장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니어 아파트 지난해 선거 때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우편물에서 투표용지가 오잖아요.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글쎄요, 맞아요. 주위에 알려주시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 이현 기자가 열변을 토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뭐 민망하네요. 선거에 본인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네. 발로 뛰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황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